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자, 골드 실버 투자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골드가 드디어 120일 만에 전고점 3,501불을 돌파해서 3,508불에 터치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장이 마무리 해봐야 알겠지만 4월 22일 날은 급격히 상승했다가 바로 빠졌죠. 오늘 골드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골드 실버는 당분간 보유하신 분들은, 현금물을 보유하신 분들은 관망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어제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어제 뉴욕장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욕장이 어제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어제 이미 3,500 그 이상을 상승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제 뉴욕장이 휴장을 하면서 오히려 골드는 런던장에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보합으로 끝났고 오늘 아시아 시장 오픈하면서 바로 반등을 하는 이런 추세가 보여졌습니다. 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 실버 공이 그런 흐름을 이루고 있고, 실버 역시도 지금 현재 14년 만에 신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이제 장이 진행되고 있다. 하여튼 골드 실버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축가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한번 점검을 하고 시황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3,494불 20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8만 3천원, 팔 때가 57만 4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드디어 1억 8천이 넘었습니다. 1억 8,104만 7천원, 1억 8,104만 7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억 8천이 넘었다는 것은 환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실버는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1트로이 온스당 40불 60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030원, 팔 때가 6,39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228만 8천원, 228만 8천원의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골드 실버 시장이 굉장히 핫해졌다. 신고점을 돌파하고 실버 역시 15년 만에 14년 만에 거의 전고점을 뚫어내는 이런 장이 열리고 있다. 뭐 전고점이라 할 수는 없죠. 예, 그 전고점은 48불이기 때문에, 단 이제 2011년도에 봐보면 전고점을 뚫고 난 이후에 40불에서 43불 사이에, 예, 거기에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14년 전에 전고점이 40불대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뚫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장투를 조금 생각하신 분들은 실버 투자하시라. 벌써 8월 중반에서 저점에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37불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지금 거의 40불 중반이기 때문에 그 10% 이상이 수익이 났죠. 10% 정도 충분히 수익이 난 그런 구조가 돼 있죠. 예. 쑥떡같이 말해도 이제 찰떡같이 좀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골드 실버 시황 핫합니다. 조금 이따가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회원가입 많이 하셔서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에 그날 시황을 보고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하니까 회원가입 하시면 매일 시황 분석된 자료를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골드 실버는 굉장히 핫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가 97.772죠. 어제 97.780입니다. 소폭 빠졌는데 골드는 치고 올랐다. 일시적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왜? 어제 유역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흐름이 이어졌다. 그 다음에 오늘 원 환율이 1391원 80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굉장히 환율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 15분 봉인데 그냥 1시간 봉을 봐볼게요. 등락이 그냥 굉장히 심하죠. 예. 달러는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만하죠. 1시간 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거의 달러는 흐름이 하락 추세죠. 예. 원 환율은 흐름이 오히려 결이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죠.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WTI 국가 유가도 올랐습니다. 어제 63.75센트인데 64.95센트, 1불 20센트 정도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어제 108,323불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109,362불. 조금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어제 아침에 올라갔다 빠졌어요. 107,000불 때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여러가지 장의 흐름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지금 이제 거의 위에 저항선 109,650불 대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부딪혀서 다시 흐름이 빠질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고요. 코인은 코인 전문가들에게 이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골드 실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장 상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상승장을 크게 한 정확하게 하면 골드는 저항선을 뚫고 하루 만에 다시 전고점을 뚫은 이 원인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미국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관세가 상당수가 위법이다라고 이제 이 판결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관세가 지금 그렇게 되자 미국 정부에서는 뭐 위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협상 계속해서 관세를 받겠다 이런 이제 나왔죠. 결론은 뭐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다가 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편으로는 800불 이상의 우편도 전체 관세를 매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발표를 했죠. 800불이면 우리나라 돈 한 100만원이죠. 100만원 이상.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우편이 완전히 거의 중단이 되는, 올스톱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대혼란에 빠졌다. 뭔 얘기냐? 지금 대혼란에 빠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미국의 가족한테 보내는 김치 한 박스도 지금 물론 그 800불 이하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관세가 모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안착이 될 때까지는 상당수 혼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내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어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서방 어떻게 봐보면은 반서방보다도 대미국 반대, 대미국의 반대에 있는 국가 약 20개국이 상하이에서 SCO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규탄을 한다라고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여기 이제 이란도 대통령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동선 나온 데다가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하이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개발은행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즉 뭐냐면 미국의 영향권에서 그 미국 영향이 미국에서 압박을 받는 나라들에게 개발은행을 만들어서 협력을 즉 개발을 뒷받침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대1 중국의 1대1 정책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중국과 1대1로 투자를 받은 나라들이 다 망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서방, 그러니까 제 반서방과 대미국 반대 이 국가들 이 부분을 똘똘 뭉치는 부분인데 인도가 큰 이제 이쪽 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미국이 바짝 긴장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약 20여 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회의만 참석하고 다시 돌아갔고, 그게 이제 이 스탄 국가 있죠.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이 붙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옛날에 그 소련에 같이 속국으로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죠. 이런 스탄 국가, 러시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이란,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지금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전성절에 이제 북한이 김정은 이 동무가 북한 그 전성절 기념 프레이드 그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평양을 떠나서 북경으로 간다 그러죠. 예. 하여튼 그런 이제 전성절을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시진핑 주석이 양쪽에 러시아 김정은 이 동무를 옆에 세워놓고 한번 힘을 가셔야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스탄 국가들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머리 숫자만 키운 거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1대1 국가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해가지고 29개를 막 만들었는데 이런 연합만큼도 안 되죠. 예. 어쨌든 우리도 이런 편이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 이제 미국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도에 관세 처리하겠다 이랬는데 인도는 콧방귀도 안 낀다 이런 얘기죠. 예. 오히려 중국에 이어서 인도한테도 미국이 꼬랑지를 잡히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괜히 혈맹 동맹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만 쌍풀떼기를 맞고 코피 터지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예.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유로존의 8월 제조업 PMI가 50.7이 나왔어요. 38개월 최고치다 이렇게 나왔고, 아까 인도 말씀드렸죠. 인도가 지금 중국이 전 세계 공장에서 인도로 지금 다 들어가죠. 8월 달에 제조업 PMI가 59.3이 나왔어요. 17년 만에 최고로 나왔습니다. 지금 인도가 지금 모디 총리가 트럼프 형님한테 큰 소리 칠만 하죠. 지금 엄청나게 인도가 지금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중국이 급상전할 때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인도에 보인다. 그런데 인도가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 한국 삼성 지금 LG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들어가 가지고 이 인도에서 이 소위 이제 노조가 만들어져서 분쟁이 되면서 시장을 베트남 쪽으로 많이 옮기죠. 예. 그래서 인도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서 봐보면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뚫기 위해서 몇십 년을 이 준비를 해서 들어가서 만들어서 안착을 하고 그 내수 시장까지 가려고 하면 한 20-30년 걸리는 거죠. 한 세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살이에 한 1대, 2대, 3대 이렇게 한 대가 한 20년을 봤을 때 20년은 아예 그냥 투자를 해야 되고 20년 정도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발전하고 하려고 하면 또 한 세대가 가는 이런 형태인데, 인도는 어떻든 양면의 칼이, 양면에 그런 그 강온이, 냉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골드 실버가 오늘 왜 어제 주말 월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말부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가 이제 결과적으로 봐보면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금리 인하 가능성, 정책적인 변화를 주겠다.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잭슨홀 미팅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그냥 발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투자하시는 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인식을 해놔야 됩니다. 뭔 얘기냐? 인플레이션 위주로 해서 금리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노동시장 위주로 해서 금리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2%대 표준 그 관리를 했죠. 2%대에 놓고 그 안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약간 오버가 돼서 3% 넘어가더라도 이제는 금리 정책을 인플레이션 관리 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지 노동시장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그 이 지표에서 금리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트렌드가 바뀐 거죠. 그러면 그럼 왜 노동시장의 지표를 가지고 금리를 관리를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은 GDP의 1.3% 정도가 이 소비시장에서, 미국 자체 소비시장에서 GDP를 끌고 가기 때문에 1.3% GDP가 만약에 빠진다 하면 미국이 대공황에 와버리죠. 그럼 결과적으로 GDP가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이 소비시장이 죽어가는, 이 다운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예. 뭐 돈을 못 버는데 쓰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이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PC 물가지수, 이것이 또 연결고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GDP가 그 전에 목요일날 GDP가 3.3% 속보치보다 높게 나왔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구조적인 규격을 맞춰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말에 항소법원의 간세법이 상당수의 위법이다라고 판결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워진 거죠.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는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항소법원이라는 것은, 항소법원 간세법 상당수 위반이라는 것은 혼돈을 이야기를 한다, 혼돈을 예비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혼돈이 예비가 된다는 얘기는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하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금리 인하할 수 있게끔 돼 있었고, 물가도 어느 정도는 예상대로 어느 계획대로 흘러가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그로스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런데 미국이 지금 경제는 2사분기 1사분기보다 2사분기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는 어느 정도 받치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타이밍이 왔다라는데,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자산시장에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항소법원에서 간세법이 상당수 위법이다라는 것은 다른 자산, 정시나 이런 쪽은 아주 많이 났었지만 골드, 실버, 특히 골드에서는 굉장히 호재죠. 예, 불안하니까. 그럼 안전자산으로 온다는 거죠. 자금 풀리고 불안하면 돈은 어디로 간다? 안전자산, 해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골드로 간다. 자, 골드가 상승하면서 실버는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이었습니까? 수요일이었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1년 안에 어떤 대체적인 예측을 하면 어떻게 봅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랬죠. 자, 저항선을 뚫어내면,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망하시라고.
저항선을 뚫으면 고점 찍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저항선 언저리 박스권 상단에 놀다가 금리 인하 시기 되면 이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지 않겠나 이리 예상했는데, 오히려 주말에 이 항소법원이 관세법이 상당수 위법이다라는 내용이 터지고, 거기에다가 오늘 뉴스에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인도가 미국 말을 안 듣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을 지금 일종의 이제 브릭스 국가 쪽에다가 중국으로 붙었죠. 반서방이 아니라 반미의 어떤 그림이 커졌기 때문에 무역 질서나 여러 가지 세계 질서가 위험해질 수 있는 불안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어제 주말장에 또른포 행님이 관세법이 항소법원에서 상당수 위법으로 나오고 하면서 완전히 불안이 이제 이 고점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골드가 오히려 어제 유역장이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3,550불대까지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조금 욕심내면 뭐 그런 어떤 내용인데, 어제 한숨 죽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유역장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인도가 중국 쪽에 이 한 손을 한 다리를 걸치면서 미국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또른포 형님이 전화를 4번에 내가 다 씹혀버렸다고, 안 받는다고. 심지어는 이제 인도는 관세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이 항소법원에서 관세법이 상당수 위법이다 이리 나오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봐보면 이 긴장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골드 실버에 투자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오늘도 모두 승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 골드 실버 시황구성 오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